전업사나 이 사람네들은 갑이냐 을이냐 우리가 모르겠을 때뭐 자기 공사인데는 알 거 아니야. 갑쪽이냐 뭐 이쪽이냐. 생각보다 우리 아시다시피 자동이체는 잘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자동이체보다 네. 그 전업사는 사람들이 그 공사를 많이 할 거야. 네네네. 내가 이제 아는 사람 있어. 전업. 네. 그럼 어느 집안에 뭐 치약단 뭐 한우 거기 뭐 왼쪽이냐 이 문의했을 때 우리가 찾아갈 때 화당 안 치고 거기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업체별로 주소 알려주시면 가는 경우에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업체명만 네, 업체명이랑 주소. 주소하고 네, 업체명 동일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주소까지. 누구한테 주셨나요? 네, 뭐 일단 명함을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나누는 걸로 해서. 근데 이 저기 마트 같은 경우 입점 여부는 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입점 여부. 입점 여부요? 네. 마트요. 어떤 뭐 이 돈이나 생선이나 이런 게 왜 입점을 했는지 아닌지 그걸 왜 알으려고 하는지. 아, 그러니까 이 마트 안에 네. 사실 사업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여러 개가 그 전기차 충전기 예를 드는 거죠. 얘가 뭐고 아까 우리 자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아까 뭐는 다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입점을 했냐는 거는 다른 사업자로서 매출도 일어나고 다른 사업자로서 그 이제 고지서를 따로 한전이랑 계약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입점했냐는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피크제라는 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피크제? 네. 피크제는 지금 어디서 설명해 주실까요? 아니 그뭐 피크제를 확인해봐야 된다는 거 요금 적용 아. 전력이라고 해서 네. 그걸 피크치라고 치. 하는데 아, 피크라고 피크치. 이건 아까 요금 적용 전력이 피크치라고 되어 있나요? 조금만 좀 말씀을 좀 크게 해주시면. 아,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걸 우리가 영업을 하다 보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해주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무슨 근거로 전력비를 절감해 주는지 네. 알아요? 한전에서 알아서 안 해도 왜 이렇게 자 그러면은 경정청구 왜 있어요? 국가에서 알아서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안 해주잖아. 모바일에서 낸 거니까. 절대 우리나라는 과금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절대 찾아주지 않아요. 알아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3.35%를 왜 사람들이 쓰니까 우리가 청구할 게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들인데 경청 청구가 있잖아요. PPT 자료에 보면은 한전 규정 및 네, 약관 중소 약관 그 페이지가 있어요. 그거를 보여주시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해준다라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돈이 들어온 거에는 절대적으로 다시 돌려주지 않아요. 우리 다니다 보니까 네. 마트인데 그 저기 2,200kW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 건 가능성이 없는 없죠. 건가요? 1000kW 이상은 전기 안전관리자가 상주합니다. 그분들이 알아서 네. 관리해야 찾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찾는 거예요? 저거 샘플을 어차피 드려도 되니까 네, 나중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태양광 넘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가시죠. 예. 혹시 지금 태양광이 왜 핫한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군요. 네, 태양광이 사실 이제 계속 지금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태양광 임대 사업이 굉장히 지금 핫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리백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전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100%로 그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그런 캠페인이거든요. 그 캠페인을 이제 애플, 구글, 해외 그런 대기업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출 기업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도 그거를 해야 돼요. 아리백 제도를.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를 어디서 구하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뭐 해봤자 풍력, 그리고 이제 태양광. 왜냐면 애초에 그 사업 단지가 뭐 그렇게 형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장 그 풍력은 좀 제한적이잖아요. 지역이 바람이 많이 불어야 되니까. 근데 태양은 어디서나 나오니까. 그래서 태양광을 하는데 이제 대기업이랑 공기업 이런 데에서 이제 자기네들 지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지붕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태양광 올리려고. 그 아리백 제도를 위해서. 그래서 단가가 좋아요. 그 전에는 이런 아리백 제도가 없었을 때는 그냥 중소기업 시공사들이 찾아다니면서 지붕 좀 빌려주세요 하면서 지금 시장가가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이에요. 혹시 시장가 들으셨나요? 네. 근데 저희가 메리트가 있는 게 CNCT라는 중견 기업과 하나시스템이라는 대기업을 끼고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단가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태양광 임대 계약 자체는 20년이에요. 20년. 근데 그러면 우리가 시공사를 고르든 어떤 임차인을 구했을 때 돈도 많고 신분이 증명된 임차인을 구하는 게 맞겠죠, 집주인으로서. 근데 아무 시공사나 이제 구해버리면은 돈도 못 돌려받고, 뭐 계약금 많이 줄 게 있는데 알고 보니까 도박을 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CNCT 이게 CNCT 모르시죠? 네. 여기는 춘천권에서만 좀 많이 아는데 그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에서 부산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 정도 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그 충청권 지역에서는 완전 이제 중견 기업으로 거의 충남 도시가스, 한전 다음으로 도시가스를 진행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신뢰성도 있고, 그리고 돈이 많잖아요. 단가 형성이 좋아요. 웬만한 데보다 여기가 기본으로 일단은 4만 원이에요. 임대료가. 그리고 임대료에서 총 20년 중에 5년은 선지급, 그리고 6년 차부터는 매년 받아내는 건데, 자 여기서 사실 지금 이제 김동윤 대표님을 통해서 저희가 추가 지원금을 드리는 거예요. 프로모션으로. 뭘로 드리는 거냐면은 좀 더 계약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5년, 아까 얘는 선지급이었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5천 원을 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대기업이잖아요. 10,000원. (15년은) 똑같이 4만 원이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3만 5천 원이라고 했죠, 시장가가. 그럼 이렇게 공격 들어온 데도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뭐 영업을 했는데 다른 영업사원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거기서 뭐 우린 5만 원 줄게, 배팅을 할 수도 있어요. 5년 선지급에 대해서. 근데 거기서 배팅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밀리지도 않는 게, 거기는 그 5년만 주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그 업체는 그냥 일반 시공업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다 보증이 돼. 다 얘는 신용등급은 다, 얘는 AA고 얘는 A, 다 이 정도. 보통 중소기업은 잘 나와도 B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신용도 좋고 돈도 많으니 돈 떼먹힐 일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신분도 보장되고 망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메리트를 느끼는, 그 어차피 임대에 관심이 있다면, 태양광 작업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노는 지붕이라도 빌려주고 안전하게 돈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런 대표님 있다고 하시면은 저희를 소개시켜 주면 됩니다. 저희가 사실 이것도 굉장히 귀찮아요. 서류 준비 다 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계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들은 저희가 뭐 드론 사진부터 뭐 구조물 검토 사진 저희가 다 준비를 또 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사님들의 모티브는 하고자 하는 업체들만 소개시켜 주면 돼요. 그 뒤에 과정 저희가 다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영업하시는 부분에서도 힘을 들여야 되는데, 여기까지 과정까지 진행하시기 너무 벅차시니 그냥 소개만 시켜주시면 저희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신에 얘네는 그래도 돈도 많고 신분도 보장되니까 그런 임차인이 임대인을 조금 따져요. 그래서 임대인 좀, 왜냐면 마찬가지로 그 지분, 그러니까 집주인이 부채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되게 좋은데 부채가 많아요. 집이 들어가서 살 생각 있으신가요? 없죠.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의 신용등급이 CCC 플러스 이상, 얘는 B 이상. 네, 요 조건을, 재무를 따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2년 연속 결손이 없어야 돼요. 2년 이상 결손이 있다는 거는 사실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만
100%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임대차 계약을 좀 더 노멀하게 진행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업장보다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의견 선진국에 대한 금액이고, 이게 보통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100km만 기준하고 하나 시스템은 200km 이상을 좋아합니다. 200km 이상 더 노멀하게 진행을 해요. 저 5년 선수급이 좋은 게 그 회사 그 대표님한테는 자본도 형성이 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한 번에 2,250만 원, 그리고 여기는 뭐 2,500만 원 이런 식으로 100km 기준으로 쉽게 그런 금액, 그냥 200km만 돼도 4,500, 5천만 원 이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그 만약 업체에 가셨을 때 지분이 있다고 하시면 아마 제안을 되게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뭐 만약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시면은 한 번은 제안을 해봐도 좋죠. 다 이름이 있는, 네임밸이 있는 이런 업체들을 끼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CACT하고 하나 시스템하고 네네. 그 10,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5,000원 차이죠. 5,000원, 네. 5,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또 이게 그런 거 하려면 하나 시스템도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렇죠. 근데 조건을 따진다 했잖아요. 만약 신용 등급이 조금 낮다, 그럼 CNCT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B 이상이다, 그러면 뭐 이제 100km, 200km 그거를 이상.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하시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이제 여기도 따지는 거예요, 사실 집주인. 네. 그래서 서로 좋은 임대 좀 계약 관계를 위해서 또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하고, 그래서 신용 등급이 너무 좋지는 않더라면 CNCT로, 좀 좋은 편이라면 하나 시스템을 저희가 진행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일반 개인 건물은 안 된다는 거네, 결론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50km 이상이어야 돼요. 네. 근데 이 정도 나오려면 보통 100km대 평수가 200평 이상이에요. 200평 이상. 그래서 보셨을 때 200평 이상이고 얘는 한 250평, 300평 가까이 돼야 되겠죠. 300평 정도. 그게 되지 않으면 사실 어렵죠. 개인 건물이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그 되는 곳하고 안 되는 곳을 좀 구분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는 곳 안 되는 곳. 안 되는 곳은 예를 들어서 그냥 농지 네네. 네, 그렇죠.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루프탑 임대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붕 임대, 지붕 임대. 그래서 땅, 논 이런 데는 안 됩니다. 옛날엔 됐었어요. 지금은 우리 고속도로 가다 보면 막 산에 깎여서 이렇게 되게 많이 봤죠. 옛날에만 가능했습니다. 요즘 탄소 중립이다 뭐다 해서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루프탑에만 지을 수 있는데, 근데 땅에도 할 수는 있긴 있는데 이거는 자가만 가능하죠. 구조물, 근데 또 지붕을 또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죠. 안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붕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붕을 빌리러, 그래서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지붕을 빌리러 다니러 이제 대기업이 저희한테 수주를 준 거죠. 찾아달라. 그러니까 저희는 중개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중개인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져주고 그 인허가까지 다 따져주고 다 진행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사님들은 편안하게 소개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샌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저기 수리를 하게 되면 그 차감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 수술에서 하는 거예요? 네, 어떤 뭐 지붕 누수 뭐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시죠?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기둥을 세워서 조금 높게 한다든지 그런 거는 웬만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뭐 그런 허름한 건물이 아니면 웬만하면 지붕 공사는 안 좋아요. 오히려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 야, 지붕 공사비 많이 측정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 자재값 어차피 들어가는 똑같은데. 창고 같은 경우는 나도 판넬이다 보니까 네네. 조금 오래된 거 같으면 비가 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괜히 구조물 검토하는 게 아니죠. 검토를 다 하고 수술해서 깎는다는 게 아니라 임대로 해서 깎는. 이거는 임대와 임차잖아요. 수수료 원전을 가져가시고 임대와 임차에 대한 대신 그러면 조금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임대 인 입장에서는 조금 떨어지니까. 그래서 어차피 뭐 그런 부분은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기준이에요.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계속 있는 지붕인 거 그냥 어차피 만약에 태양광으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 뭐 누수가 났다, 이 책임은 여기서 지는 거예요. 네, 여기서 태양광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들은 아까 태양광으로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더 열심히 관리를 할 거예요.
채우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계약 20년 자체가 계약관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래서 재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하는 거면 뭐 만약에 이제 부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매각은 그냥 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같이 그 판매하는 한테 그대로 준다라는 약속만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양수양도가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확실하게 해주면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넘어갔을 때 만약에 받은 사람이 괜찮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철거해서 이러면 이 손해배상이 되는 거니까 조심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재물을 보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임대를 들어가지 않아요. 아무한테. 왜냐면 여기도 그런 리스크를 갈 필요가 없거든요. 네이밍이 있으니까 알아서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굳이 재무 상태가 안 좋은 업체를 찾진 않아요. 종교단체는 안 된다고 얘기를 듣는데 종교단체요? 그런가요? 교회. 이게 지금 그 단체의 그 목적성을 좀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농업회사 법인도 안 돼요. 농업회사에? 네, 농업회사 법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임대잖아요. 임대업인 거예요. 근데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 쪽에 대한 그게 있는 거기 때문에 목적성이 임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농협 같은 경우는 안 되나요? 농협이요? 농협이 농업회사 법인으로 보지 않고 조합이잖아요. 네, 조합이죠. 조합이기 때문에 뭐 그 조합원들의 뜻만 맞으면 올리죠. 네. 종교까지 이게 그 종교 소유가 어떤지를 봐야죠. 소유주의 개인이면은 가능 여부는 좀 볼 수는 있어요. 이게 왜냐면 종교에 대해 뭐 이런 걸 제한 두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걸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종교를 물어본 거 처음이셔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축사는 그러면 축사는 축사는 가능은 한데 되게 많아요. 제한적인 게 많아요. 근데 축사는 여기 둘에서 받진 않아요. 그러니까 받아주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좀 일반 시공업체. 왜냐면 축사는 되게 변질되는 것도 너무 많고 변화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군청이 그런 제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어렵다. 그냥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에서 지금 5년만 5,000원, 10,000원을 더 지급되고 나머지 그렇죠. 15년은 그냥 4만 원.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 전달했어요. 그 뒤에는 그냥 다 4만 네, 원 그래서 있어요. 지금 이사는 네네. 옥상에 보면요. 네. 요즘 전부 다 그 실기가 올라가 있잖아요. 네. 실기가 올라가 있고 뭐 어떤 안테나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걸 피해서 키를 좀 더 높여서 이렇게 태양광이 될 수가 있나요? 있는데 4m 이상이 넘으면 안 돼요. 4m? 네, 이상이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제한을 해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태양광 제한서 배치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일단 위성으로 저희가 다 배치를 합니다. 다 따져서.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옥상에 실외기가 있고 안테나가 많으면 그만큼 키로수 용량이 떨어지겠죠. 그 판넬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그냥 지붕의 크기, 그게 어차피 안테나와 실외기가 엄청 공간을 차지하는 건 아니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 키를 좀 높이면 그 위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렇게 하진 않아요. 네, 어차피 우리 다 사선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저기 되는 게 이 타원형이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각진거나 이런 게 있어요. 네. 이렇게 각진거나 이 타원형 같은 경우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뭐 이거는 문의를 해봐야죠. 왜냐면 시공 그 팀에서도 이거를 사실 안전성이거든요. 타원형이라서 괜찮고 안 괜찮 이런 게 아니라 누수도 책임을 져야 되고 이거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되냐 저건 안 되냐 이거는 여기서 다시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붕이 뭐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사실 얘는 어렵죠. 여기다 세우는 건 사실 어려워요. 이 타원형 돔같이 생긴 건 어렵긴 한데 그래도 확인 검토는 가능하다. 그렇게까지는 안 생기면 이제 그 반달 모양으로 반달 모양을 어떻게 어떤 아주 심한 반달이 아니라 그냥 네. 비스듬한 이런 식으로. 천막 같은 건 아니죠? 네, 아니죠. 네, 그러면 뭐 가능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죠. 혹시 지상권 설정이 되나요? 지상권 설정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얘기를 들었는데
동해 쪽에서 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쪽에 동해 쪽 그쪽 강원도 그쪽은 뭐가 걸려서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진 않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연계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연계 용량. 연계 용량이 뭐냐면 제가 태양광을 한 1000km 올리고 싶어요. 올릴 수도 있고. 근데 한전의 연계 용량이라는 그 태양광 용량을 받아줄 수 있는 용량 선로가 있냐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것도 따져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제가 1000km예요. 연계 용량이 800km만 나왔네요. 그럼 저는 800km밖에 못한다. 근데 만약 없다. 그럼 전 몇 년 기다려야 돼.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점점 줄어요. 먼저 먹는 사람이 문제예요. 왜냐면 연계 용량을 몇 년 있다씩 조금씩 생겨요. 그래서 먼저 먹는 사람이 문제예요. 지금 보면 태양광 생각보다 많이들 설치하고 있어요. 그쪽 지금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 그럴 확률이 크죠. 아니면은 그 지리상 뭔가에 대한 법에 걸렸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지붕이라고 하면 사실 제한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지붕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죠. 지붕이라고 하면은 연계 용량이 없을 확률이 크다. 되게 그거. 태양광 관련한 그 제한선에 있는 팸플렛 혹시 저희가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저걸로 저희가 이것도 있어, 있어. 똑같습니다. 전기는 똑같아. 네, 업체명이랑 주소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네, 되는 여부도 좀 확인해 드릴 거고 연계 용량이 있는지도 확인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막 조그마한 건물에 대해서 하면 어차피 200평, 300평 정도 감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하는 사실 힘들고요. 그 이상이 되는 뭔가 그런 지붕이라고 하면은 그런 업체명과 주소를 알려주시면은 연계 용량이랑 배치도 저렇게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만약에 580kW라면 네. 그 수익 그 사람 지금 임대해주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갔으면지 좀 임대가 네. 곱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연기준 용량 곱하기 이